자,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국어교실의 조성원 선생입니다. 오늘은 문학 개념어 중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는 개념어를 가지고 수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 제목을 보면요. 서술자의 직접 개입, 개입 밑줄. 친구랑 같이 길을 가는데 저쪽 골목에서요. 누가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말려야죠. 그 말리는 게 바로 뭐예요? 바로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개입이라는 개념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든다는 뜻이에요. 뛰어든다. 그러면 이 뛰어들기 위해서는 저거 말려야겠다라는 어떤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개입 네모. 이 개입은요, 주관이 개입되는 거예요. 주관. 그래서 똑같은 말이 뭐냐면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 그래서 개입은 주관이라는 말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프린트를 보고 한번 해보자. 자, 들어간다. 서술자의 직접 개입 밑줄, 개입 네모. 일자, 서술자가 서술 중간에 개입하여 자신의 주관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관 네모. 됐죠? 자, 그래서 개입이란 주관을 드러낸다예요. 글부터 줄치자. 글의 서사적 흐름이 잠시 끊긴 밑줄. 그래서 여러분 친구 중에서 얘기 되게 재밌게 하는 친구 있죠. 뭐 영화를 보고 오거나 뭐 드라마를 보고 오거나 뭐 이렇게 좀 맛깔스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얘기를 한참 재밌게 하다가 갑자기 얘기를 딱 끊고 근데 말이야 그 여주인공 야 백 너무 멋있지 않니? 이런 식으로요 갑자기 백 얘기를 확 하죠.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얘기하는 친구의 주관, 바로 개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야기 흐름이 퍽 끊깁니다. 이 끊기는 부분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실제 뭐 문장이나 선택지에서 서술자의 개입을 찾을 때는 자연스럽게 읽어가다가 뭔가 푹 꺼지는 느낌, 뭔가 자꾸 딴 얘기를 하는 느낌, 여기가 바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속할까? 1번 줄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만 나타난 밑줄 치세요. 자, 근데 주의할 점은요, 전지라는 게 뭐예요? 전지전능하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 옆에 읽기만. 전지적 작가 시점 밑줄, 동그라미. 옆에 알고 있음, 동그라미. 자, 만약에 내가 신이라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수업 끝나고 집에 가면서 뭘 할지 다 알고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때 아닙니까? 근데 집에 안 가고요. 뭐 노래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PC방을 간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나는 신이에요. 이게 바로 전지입니다. 근데 그 옆에 서술자의 직접 개입 밑줄 세모로 바꾸세요. 줄 쳐라. 알고 있음 밑줄 플러스 평가 밑줄 평가함 세모. 자, 그래서 전적 작가 시점이 아까 알고 있는 거라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플러스 평가까지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 시국에 어찌 노래방을 갈까? 자, 그러면 노래방 가지 말라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평가예요. 됐나요? 자, 이제 2번 갑시다. 줄쳐. 서술에서만 나타난 밑줄. 서술이 뭡니까? 따옴표가 없는 직접적인 설명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 줄쳐. 대화, 따옴표 사용을 제외한 부분에서 찾아야 함 밑줄. 자, 그래서 따옴표가 있는 건 대화죠. 그건 서술자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됐죠? 특히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니까 서술자는 작품 바깥에 있잖아. 자, 그래서 따옴표가 있다는 건 등장인물이 하는 거지 서술자가 말하는 건 아니지. 자, 그래서 따옴표 바깥에서, 즉 따옴표가 없는 서술 부분에서만 찾아야 된다. 3번 줄쳐라. 서술자의 개입,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 편집자적 논평 밑줄. 자, 다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자, 4번은 줄치지 말고 읽기만 하자. 학교와 자습서에는 이상하게 일관되게 편집자적 논평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요. 선생님이 수많은 자습서와 문제집을 봤는데 자습서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는 말이 나온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또한 수능에서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주로 사용합니다. 수능에서도 편집자적 논평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비중을 보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거의 한 8 정도가 되고요. 편집자적 논평은 한 2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5번 들어가자. 자, 이제 서술자의 직접 개입 종류 들어갑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편집자적 논평 밑줄. 2번 서술자 감정의 노출 밑줄. 3번 관객 독자에게 말 걸기 밑줄. 자, 거기 프린트 내용하고 똑같으니까 칠판 보면서 하셔도 돼요. 자, 우선 1번에 편집자 밑줄 쳐있죠? 편집자가 뭐냐면요, 위에 서술자하고 동일한 거예요. 자, 요즘은 사라졌지만 옛날에는 우리 노래 경연대회 있었죠. 서바이벌 K-팝 스타라든지 요런 거에서 자, 녹화를 하면 그 녹화한 거를 다 내보내지 않죠. 어때요? 재미있는 참가자는 좀 길게 하고요. 재미없는 참가자는 그냥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누가 하는 거다? 편집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편집자. 그래서 이 편집자가 서술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서술자는 어떤 역할을 한다? 원래는 그냥 이렇게 말하기만 해줘야 돼요.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전달만 해주는 겁니다. 근데 논평 네모. 자, 논평할 때 평자가 평가예요. 자, 왜 네모 쳤는지 알아? 여기 잠깐 봐. 아까 개입한다, 주간, 이게 다 주간에 해당된다고 그랬죠? 평가도 주간에 해당되는 거야. 자, 그래서 결국 편집자, 즉 서술자가 평가, 주관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다 했으면 점점 줄 칠까? 바로 인물이나 사건에 대해 서술자의 평가 밑줄. 얘는 읽기만 하자. 자, 우리 흥부전 얘기 다 알죠? 자, 결말에서 착한 흥부는 복을 받고 나쁜 놀부는 벌을 받아요. 이 장면에서 갑자기 짠 하고 이는 뿌린 대로 거둔 것이라. 어때요? 바로 놀부와 흥부의 행동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죠. 이게 바로 편집자적 논평입니다. 자, 이제 2번 가자. 감정의 노출이다. 자, 이 감정 또 네모 치세요. 이 감정은 역시 누구 거다? 서술자야. 자, 그래서 감정이 바로 주관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서술자는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해야 돼요. 사건을 전달만 해야 됩니다. 줄거리를 이야기만 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브레이크를 딱 걸고, 아, 슬프다. 아, 기쁘다. 아, 안타깝다. 이런 정서를 노출하면 이 부분이 바로 서술자의 감정의 노출이고, 이게 바로 서술자의 직접 개입입니다. 옆에 점점 줄 칠까? 서술자가 자신의 감정을 직접 서술 밑줄.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옆에 써 있는데 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은 서술자가 나 여기 있어요 라고 자꾸 자신의 정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친구가 드라마 얘기하다가 갑자기 백 얘기하는 것도 그 친구의 이 개인적인 백에 대한 견해를 표현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냥 이야기를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나는 이런 감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한 거죠. 됐을까? 자, 근데 그 밑에 공식 보이죠? 자, 이 공식은 좀 중요하니까 알아놓으세요. 자, 줄치자 어찌, 아니, 플러스 정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진짜 많이 나와요. 어시, 아니, 슬플런가. 자, 결국 슬프다는 감정이죠. 어찌하니 기쁠런가. 기쁘다는 얘기죠. 어찌하니 가련할까. 가련하다는 얘기죠. 이게 다 누구의 정서일까요? 이게 바로 서술자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서술자가 슬프면 어시 아니 슬플런가. 그래서 독자한테 야, 나 슬퍼. 너도 슬퍼해야 돼. 이렇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거야. 됐지? 자, 근데 그때 그 밑에 주의할 점 따옴표부터 줄쳐. 따옴표 안에 어찌 아니 서술어는 계속 줄 서술어 정서가 아니라 X. 부정하는 말은 X 칩시다. 그 다음 줄 줄쳐 인물의 정서 밑줄.
자, 그래서 아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은 따옴표 바깥에서 찾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 어찌아니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따옴표가 있는데도 어찌아니가 나오니까 이거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따옴표에 있는 정서는 누구 정서다? 그 말을 한 인물의 정서다. 인물. 자, 됐지? 그러니까 따옴표가 없는 상태에서 어찌아니 정서를 찾으세요. 자, 이제 3번 갑시다. 자, 말걸기 네모 치세요. 자, 말걸기라는 건 뭘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말도 역시 주관에 해당돼. 자, 그래서 지금 네모 친 게 모두 주관에 해당된다는 거다. 그래서 그 옆에 줄 쳐 판소리계 소설 밑줄 치세요. 자, 그래서 이 판소리는 항상 노래하는 사람이 관객 앞에서 라이브로 하죠. 자, 그래서 관객 보고요. 어떨 때는 좀 딴 데 보고 있어? 그럼 어때? 여기 좀 봐. 그래서 옆에 공식 보이지? 자, 뭐뭐뭐뭐 보소. 여기 좀 보소. 이렇게 자꾸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죠. 왜?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 따옴표 줄쳐 판소리 사설투 밑줄. 즉 관객 앞에서요 라이브 하는 듯한 표현을 판소리 사설투라고 하죠. 보소도 밑줄 치세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다음 문장에서 서술자의 직접 개입을 찾아서 자, 짧으면 밑줄 치고요. 길면 가로를 열고 닫아 보세요. 자, 푸는 시간 드릴게요. 다 푸신 다음에 잠시 끊었다가 해설 강의 들으십시다. 자, 이제 다 풀었을 줄 알고 해설해 볼까요? 자, 1번 읽기만. 사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때요?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거죠. 이거는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 아닙니다. 근데 어찌부터 가로 열어 일자 어시 그 뜻을 어길 리가 있었겠는가 가로 닫아. 결국 서리법이니까 어길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지?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다. 2번 가보자. 2번. 자, 세 번째 줄 가봐. 슬프다 찾아. 가로 열어. 슬프다. 항이의 불순한 눈물을 성이가 어시 알리오. 슬프고 불쌍하다. 가로 닫으세요. 자, 이때 슬프다, 불쌍하다는 누구의 정서? 서술자의 감정이죠. 3번 가보자. 3번. 세 번째 줄 가봐. 어찌 찾아. 가로 열어. 읽기만. 어찌 불쌍하다 말하지 않겠는가. 가로 닫아. 역시 어찌가 들어가고요. 불쌍하지니까 서술자 감정 노출이죠. 4번 가보자. 자, 제일 끝으로 가세요. 자, 끝에서 한 두 줄, 세 줄 올라가면 빗금 보이지? 본래부터 가로 열어. 본래 아기가 없는 사람은 속기를 잘하는 법이다. 가로 닫아. 자, 그래서 아기가 없는 사람, 한마디로 순수한 사람은 속기 잘한다 라고 인물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지. 참고로 이 부분에서 잠깐 얘기가 끊긴다 얘들아. 이것이 바로 서술자의 직접 개입. 자, 이제 5번 가보자. 자, 세 줄 내려가면 중간에 슬프부터 가로 열어. 슬프다. 콩쥐가 겨우 잡은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려보기도 전에 이렇든 연못 귀신이 되고 말 줄이야. 누가 꿈엔들 알았으랴. 가로 닫으시고요. 역시 슬프다. 감정 노출입니다. 6번 가볼까? 줄 치자. 짧으니까 추월이 거동 보소 밑줄. 자, 보소 바로 말걸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 부분이 역시 서술자의 직접 개입. 7번 가볼까? 자, 위에서 내려갑니다. 둘, 넷, 한 5줄 내려가면요. 빗금 다음에 방 안에 들어가니 찾아보세요. 춘풍부터 가로 열어. 일자. 춘풍이 아무리 제 안방인들 어시 들어갈까? 가로 닫으세요. 자, 그래서 어찌 들어갈까라는 건 역시 서리법이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로친 부분도요, 중간에 이 맥이 갑자기 딱 끊기면서 얘 들어가지 못해 라고 서술자가 이렇게 해설해 주는 거예요. 자, 8번 가보자. 두 번째 줄가 쉼표 다음에 그곳부터 줄쳐. 그곳 백성의 참혹한 형상은 이로 붓으로 그리지 못할지라. 가로 닫으세요. 자, 그러면 이 붓으로 그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옛날에는요, 이 연필이 없었죠. 볼펜이 없었죠. 자, 그래서 무슨 문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붓으로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붓으로 쓰는 사람이 바로 작가 아니면 서술자라고 본다면, 서술자가 너무 참혹해가지고 이 붓을 더 이상 이렇게 쓰지 못하겠다라는 거죠. 역시 서술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술자의 직접 개입.
자, 9번 들어가 보자. 읽기만 줄치지 마. 매월이 명을 받고 아무리 주야로 살폈으나 그림자도 보이지 않으니 없는부터 줄쳐 없는 도적을 어쓰이 잡을 수 있겠는가? 밑줄 역시 서리법이지. 자, 잡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잡을 수 없다라는 서술자의 어떤 주관이 드러난 겁니다. 자, 이제 10번 가보자. 세 줄 내려가. 자, 호련부터 읽기만. 호련, 몸을 솟구치며 말에서 떨어졌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어찌부터 가로 열어? 읽기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구나. 다음 해를 보시라. 가로 닫아.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누굴까요? 역시 서술자죠. 서술자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보십니다. 자, 우선 서술자의 직접 개입할 때 개입은 바로 주관에 해당된다. 그래서 서술자의 주관적 태도와 똑같고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요. 이 종류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된다라는 건 수능에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세 가지를 그냥 거의 비슷하게 그냥 모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만 알아놓으시고요. 구체적으로 구분은 하지 마세요. 근데 뭐뭐가 있다 정도는 알아놓으십시다. 첫 번째, 자, 논평하는 거, 평가하는 거. 두 번째, 감정 노출하는 거. 특히나 아까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찌라는 말 다음에 감정어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안 나오는 경우도 꽤 있죠. 그냥 안 나와도 그 상황을 뭔가 이렇게 좀 평가하는 듯한 느낌이 들면 모두 서술자의 직접 개입이라고 보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말 걸기, 말을 걸면서 자신의 이 존재를 드러내는 거죠. 자, 당연히 복습을 하셔야 여러분 진짜 실력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